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지난주부터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숭고한 수행자이신 혜인 스님의 이야기와 그 뜻을 이어가는 성원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쭉 지금 혜인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불자님들께서 경주에 초대를 하셔서 또 이제 값비싼 한정식을 대접하셨는데 혜인 스님께서 나는 보리밥이라도 좋으니 이러한 돈 아껴서 불사에 참여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근검절약을 평소 실천하셨던 걸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근검절약하는 거는 몸에 배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번은 부산에서 저희들이 이제 법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사찰에서 공양을 하기가 조금 장소가 협소했는데 네. 이제 저희 상자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스님께서는 그 사찰에서 좀 번거로운 걸 아시고 밖에 나가서 오늘은 당신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이제 좋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네. 그랬더니 그 절 앞에 거기 부산역 앞에 보리밥 뷔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리밥 뷔페. 그래서 이제 전부 우리 식구들이 다 나가서 보리밥 뷔페를 먹으면서 저희들끼리 막 농담으로 야, 이거 보리밥 뷔페. 근데 스님께서 정말로 그 맛있게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보고 이거 더 먹어도 6,000원밖에 안 한다고, 더 먹어도 된다고, 더 먹어도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그게 정말 너무 순진하신 건지 당신은 정말로 그 이상으로 잘 안 드셔요, 안 드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에 가까웠을 때 여러 번 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내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이 현금이 남아 있다면 네. 나는 내 삶의 수치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스님은 돈이 생기면 전부 사찰 꾸미는데 스님들 공양하는데 뭐 이렇게 뭐 사찰 조경하는데 이런 데만 쓰시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예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임종하기 바로 이틀 전에 네. 저에게 통장을 한 개 주시면서 여기에 돈이 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 이번 하한거 결제를 시작할 때 네. 기기암 선언 대중 공양을 내려고 미리 좀 모아놓은 돈이라고 지금 찾아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냥 이제 그때도 좀 무심했죠, 저희들이. 그래서 저 통장을 다 찾아서 스님 이제 통장에 돈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공양 내면 딱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정말 그리고 이틀 후에 입증하셨습니다. 정말로 당신 그 서원하신 것 같이 정말 한 푼도 잔고도 남기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게 스님의 평소 불자들이 시주한 모든 돈은 불교를 위해서 써야 되고 한 곳으로도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소신 있는 철학을 끝끝내 다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많은 불자님들께서 또 혜인 스님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러시겠죠. 스님의 어떤 평소에 어떤 자신이 그렇게 또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항상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니까 저희들은 좀 힘들다고 스님 계실 때는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스님의 뜻을 절 따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보시고 약천사 방문하는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하나하나 조금 더 세심하게 혜인 스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더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또 보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스님께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묻혀서 저희들이 스님의 어떤 본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스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은 입장에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 흔적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요, 혜인 스님께서 종단 최초로 약천사 창건주 승계식을 봉행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찰 창건주에 대한 승계식 어떤 건가요, 스님? 요 근래에 이제 사찰 창건주가 네. 주지를 임명할 수 있고 사찰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운영권을 가지게 이제 종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건주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는 종단법이 있는데, 네. 이제 창건주를 가지고 있던 스님이나 어떤 창건주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입적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계 구도 문제가 이렇게 원만치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정도의 어떤 혼란도 오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속가 가족들과의 어떤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네. 이런 것을 스님께서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약천사도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것을 공식화하자.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뭐 비밀리 할 내용도 아니고, 네. 그렇게 스님께서 표현하시고, 뭐 저희들이 해놓고 나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성계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는 스님께서 그 은혜사 그 주지이신 동관 스님과 그다음 그 저희들 문도 대표이신 덕조 스님,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세 사람에게 약천사 발전을 이렇게 위촉한다고 이렇게 이제 성계를 하셨는데, 본래 이제 창건주가 한 명에게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성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종단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서류나 행정적 문제나 그런 대표성은 행정적 서류의 대표성은 정원 스님이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왜 이제 또 정원 스님이 하나 사형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의도나 뜻은 없었는데 스님께서 결정하셔서. 네.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덕조 이제 우리 마사형님이 네. 섭섭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스님께서는 세 사람이 잘 이렇게 협의하면서 하라고 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서류에 등기된 사람이 그래도 뭐 실질적 선계자 아닌가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뜻과 관계없이.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덕조 사장님을 불러서 사장님 이제 서류를 제 앞으로 장건주 서류를 이제 다 정리를 할 건데 스님 섭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물었더니 덕조 스님께서 섭섭지 않다고, 이거는 은사 스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은사 스님이 창건주시고 성계권은 은사 스님이 갖고 계시니까 스님께서 결정하는데 저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스님 정말 섭섭지 않냐고. 스님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 섭섭게 생각 안 한다고 성원 스님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전에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사장님한테 스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저도 뭐 스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냥 식을 한 거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스님께서 그 스님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은사 스님께서 미리 결정한 바가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덕수 사장님이 은사 스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그게 쉽게 바뀔까 염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약천사에서 발을 빼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스님의 유지로 최선을 다할 건데 마생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문도들도 전부 다 모여서 정말 잘 됐다고 이렇게 네. 하고 종단의 큰 스님들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 뜻을 이렇게 말씀드려봤더니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스님께서는 이제 그 스님께서 이룩한 어떤 이런 업적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갈등의 구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네. 또 더더욱 협조해서 약선사가 더 크게 발전하는 기틀을 튼튼히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네. 총무원 최종 결재가 다 나서 그래서 약선사 지금 정확하게 서류상 창건주는 우리 그 마사형인 덕조 사형님으로 됐습니다. 저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덕조 사형님도 또 말씀을 그래도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주셔서 그런데 먼저 덕조 스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한번 비워주신 그것이 더 큰 공덕인 것 같습니다. 혜인 스님께서도 참 마지막까지 참 생각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네. 약천사 하면요, 이 규모가 큰 사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제주도에 관광객들 참 많이 오잖아요. 네. 이 세계적인 사찰로도 거듭나고 있다고요. 요즘에 참 중국인들, 일본인들 참 많이 방문하죠, 스님. 네. 어떤가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약천사가 막 한참 지을 때 중국하고 수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때는 대부분 일본 신도들 또 제일교포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 완성되고 나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이제 국가적으로 약간 소원해지니까 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참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참배객들의 한 70%, 60, 70%가 중국 참배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참배객들뿐만 아니라 네. 제주도 자체가 워낙 이제 그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지가 되니까 또 동남아 많은 이렇게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대만, 네. 싱가포르 이런 분들이 거의 매일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참배에 오셔서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하는데도 이제 템플스테이는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좀 네.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구라파 쪽, 그다음 미주 쪽 사람들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참배 오고 또 스테이 네.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목을 이렇게 잘 가지고 크게 잘 해놓으니까 네. 저희들은 편성해서 잘 이렇게 편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고 싶고 찾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로 통해서 네. 제주도 하면 약천사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큰 노력을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자꾸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참 요즘에 또 날이 좋아서 제주도 네. 방문객들이 참 많을 텐데요. 최근에 뭐 기억나는 외국인 일화나 뭐 한국인들 뭐 템플스테이 하면서 뭐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스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 싱가포르 단체들이 또 좀 자주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천사가 뭐가 제일 좋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싱가포르 이제 주로 화교 중심으로 많이 오는데 네. 헌간찡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기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어쨌든 싱가포르보다도 약천사는 더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중국 사찰에 향을 많이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네. 또 다른 문화로 오늘 중국 사찰 방문했을 때 많은 향을 올리고 이럴 때 또 그런 것이 또 문화같이 즐겁고 재밌는데 네. 자기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정말 또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천사에도 중국까지 향을 팔면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수입도 많아질 텐데 이런데 어떤 정체성의 문제들을 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런 참배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깨끗하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당을 딱 나올 때 네. 바다가 확 내려보이는 그 풍경을 최고죠. 잊을 수가 없이 감동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약천사에서 2009년부터 어린이 합창단 리틀 붓다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 음성 포교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이 리틀 붓다에 우리 스님께서도 참여를 하신다고요? 스님께서 노래를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그 전에 저희들 그 일요 어린이 법회, 네. 청소년 법회를 냈는데 이제 애들이 좀 무료해야 하고 네. 또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가 불교 합창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시가 한 14개 정도 있고 서귀포도 9개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 합창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성인 합창단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찰의 그 사람들이 약천사 맞아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고 다 뺏길까봐. 그렇게 이제 이제 농담 삼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어린이 포교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제 했는데 그 해인 스님께서 돌아가시는 사스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포교를 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없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대에 우리가 부응도 해야 되겠고 해서 리틀 붓다 어린 부처님들이다. 이래서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족을 2009년도에 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자모들 활동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일반 합창단과 비슷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정기 공연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빠져나오고 노래만 부르고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합창제를 하자. 우와.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또 그런 걸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합창 이렇게 와.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오시암이라는 애니메이션 네. 그것을 이제 결합을 해서 그 어린이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백담사에 가서 생활하고 나중에 오시암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난다는 네. 그거 사이사이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사이에 합창을 부르고 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합창을 부르고 이랬는데 의외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합창제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스토리가 있는 합창 이걸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붓다의 길 행복한 여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로 와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다 이런 단순한 스토리를 네. 이제 중국 노래를 애들에게 가르치고 또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중국 총영사가 제주도 영사가 그때 오신 거예요. 중국에 또 저기 흥룡강성 네. 하고 인연이 있어서 거기 이제 가무단들도 오시고 흥룡강성 부성장님도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가진 한국 물자 어린이 합창단들이 중국 그 전통 옷을 치바오를 입고 그렇죠. 중국의 노래를 부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중국 북경 숭문초등학교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국제학교죠. 네. 거기 가서 그 어린이들과 함께 또 공연을 하는 계기를 가지고 중국 총영사는 제주 한중 청소년 교류 합창단이라고 네. 약천사 합창단에 그런 명칭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 부처님께 감로차를 올리나이다 해서 차를 채취해서 우리도 마시기도 하지만 부처님께 흔다 하잖아요. 네. 흔다. 그것을 이제 스토리로 엮어서 했는데 중국 총영사님 부부가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차나 이런 흔다 이런 거 하면 중국 문화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국제 교류에도 또 약천사는 또 약간 의도성도 있었죠. 왜 그러면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네. 중국과의 어떤 공감대의 장을 좀
형성해야 필요하죠, 되겠다. 또.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보다도 잘 따라줍니다. 그것을 또 함께 즐기고 그래서 즐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급속히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각본 같은 거나 이 오세암과 합창을 합친 거 이런 것들 참 컨텐츠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각본도 연출도 스님께서 직접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저도 약간 그런데 좀 취미가 있어서 했습니다. 제 능력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제가 제주도 그 봉축 합창제 같은 것을 전부 운영하다가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성인 합창제를 거의 한 100회 정도 제가 참석해서 와. 본 것 같아요. 음악에 뭐 소질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구성 문제나 너무나 전편일률적인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스토리가 있는 합창으로 엮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성황리에 잘 된 것 같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단순히 노래만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노래와 함께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감동을 전하는 그런 것이 정말 이렇게 정기 공연의 주요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린이 합창단 리틀 붓다 베이징 초청도에서 영사께서 한중 청소년 우호 공연을 또 많이 펼쳤는데요. 앞으로도 또 계속 계획 있으신가요, 스님? 지금 이제 중국과는 중국 이 합창제나 예술단들이 제주도에 오면 네. 꼭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서 협연도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10월 5일 날 네. 평창 올림픽 기념 그 전국 그 불교 합창제에 어린이 합창단이 초청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네. 그 부산 대원사 선제 합창단과 함께 가서 이제 공연을 네.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육지에 한번 나오는 것도 해외에 가는 만큼 정말 큰 행사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 제주에서 시작된 천진불 노랫소리가 또 북경까지 이어져서 한중 교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또 제주 해군기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 또 불사를 실천하고 계시죠. 예.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 그 강정 해군 기지가 데모로 해가지고 지역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해군 기지가 이제 완성이 됐고 내년에는 그 저기 해군 그 크루저 네. 선 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군 법당을 만들게 돼서 또 약천사와 거기가 지척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또 법당을 짓고 불상을 모시는 곳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일부 이제 그 강정 지역 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종교 단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지역에 서로가 반목이 됐던 이 갈등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화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그 해군 측에서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저지 운동으로 인한 손실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엄청나게 이제 주민들과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이제 화합 차원에서 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풀어줬으면 그래서 이제 이왕 완성된 이곳에 더더욱 아름다운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뭐 해군 기지를 돕는다기보다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곳에 네.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지혜의 등불 같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뭐 제가 어떤 지혜의 등불의 얘기를 전한다기보다는 원사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적하기
직전에 남겨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등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또 단 한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희들이 그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는 그런 격에 맞게 하는 거고, 또 많은 애들 수행자나 수행을 중심으로 발심한 어떤 모든 불자님들에게는 어떠한 큰 가뭄이 와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바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너무나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제주 약천사뿐만이 아니라 예. 혜인 스님의 큰 뜻 이어받은 성원 스님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정말 안녕을 저도 같이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교 방송의 큰 발전도 저도 기원하겠습니다.